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폭력 남편과 폭력 아들, 그 유전자의 대물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주를 통해서 폭력성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데, 사주에 어떤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리고 에너지적인 모습에서 봤을 때 이 폭력은 어떤 경로로 대물림이 되는지, 어떤 경로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이 폭력이라는 고통으로 이렇게 또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보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아주 오랫동안 엄마를 향해서 폭력을 휘두른다. 이런 얘기가 대체적입니다. 폭력성이 강한 분들 보면 주로 알코올과 항상 이렇게 한 세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도 기문간살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기문간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나의 기운이 좋지 않을 때는 아주 탁한 어떤 기운이 동착이 돼서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탁한 기운이 나를 컨트롤해 가는 그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아주 나쁜 습관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의 몸을 지배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문간살은 항상 알코올과 만났을 때 그 어떤 기문의 세기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대부분이 폭력을 행사하는 주로 우리의 아버지들 얘기를 들어보면 술을 드시면 항상 폭력적으로 변하더라. 이런 어떤 공통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을 행사하는 대상을 보게 되면 이 폭력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내가 생각할 때 약한 자에게 그 폭력을 집중적으로 아주 오랜 동안 행사하는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보면은 주로 아버지들이 폭력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어머니와 자식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면 정말 선비 같다, 정말 순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죠. 이것이 바로 어떤 이중적인 모습인데, 이것이 사주에서 볼 때는 약간 정신적인 영역에서 기문의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내 정신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조종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폭력성을 볼 때, 처음에 내가 폭력을 행사할 때 이 폭력이 먹히는 상대만을 고른다라는 거죠.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폭력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는 그것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폭력을 딱 행사했을 때 나의 폭력이 인정이 되고, 나를 무서워하고 나를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기운을 내가 느꼈다 하면, 이제부터 그 대상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 어머니들이 주로 그 대상의 1순위가 되냐면, 주로 가정 내에서 어머니들은 자식이라는 어떤 그 결혼 생활에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가 참는 그런 어떤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버지가 아주 악용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도 저 여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자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한 여자를 향해서 정말 오랜 동안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어머니가 육체적으로 상처를 받고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영혼이 이제 멍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픈 고통까지 참아내면서 가정을 지키려 해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들의 가장 큰 착각이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내가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도 왜 내가 참고 살았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너희 때문이다. 너희에게 엄마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모진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멍들고 어머니의 영혼까지도 상처가 날 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옆에서 오롯이 흡수를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혼의 상처가 날 정도면은 분명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라는 어떤 기운이 있다 하면, 자, 이것은 정말 엄청난 깊이에 들어있는 우리의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새까맣게 멍이 들어 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의 영혼이 멍든 것까지도 오롯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떤 환경을 보고 자라면서, 자, 많은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또 얘기합니다. 우리의 딸들은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처럼 그렇게 매를 맞고 살지 않겠다.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겠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아들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처럼 나는 저런 그 여자를 때리는 남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우리 딸은 엄마처럼 저렇게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자, 그런데 너무나 희한하게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들, 딸들은 그대로 똑같이 복사되어 버립니다. 자, 아들이 성인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나 희한하게도 아버지를 꼭 닮아 버립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와 같이 저런 삶, 여자를 힘들게 하고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지 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행사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엄마 같은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똑같은 남편, 아버지와 똑같은 남편을 내가 만남으로써 그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 비참함을 당하면서 엄마와 똑같은 그런 복사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원리가,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이 원리가 왜 그렇냐고 하면 우리의 뇌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의 폭력성을 보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엄마의 영혼에 상처가 나는 걸 보면서 아들의 잠재의식에는, 자, 어떤 내용이 깊게 뿌리를 잡게 됩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여자에게 폭력을 절대로 휘두르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가 심어집니다. 이 문구 중에 가장 강력한 악센트를 준다 하면 폭력입니다. 아버지 같은 폭력을 절대로 휘두르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폭력이라는 이 강한 악센트, 이 강한 기운을 우리 뇌는 그대로 오롯이 깊은 잠재의식에 딱 심어두고, 언제든지 내가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발동하면 이 폭력을 행사하는, 자, 그런 어떤 행동으로 빠르게 바꾸어냅니다. 자, 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절대로 결혼해서 우리 어머니 같은 저런 비참한 결혼 생활은 절대로 안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자, 이 문장에서 보게 되면 비참한 결혼 생활입니다. 비참함이라는 이 단어, 이 어떤 형태의 글, 자, 이것이 우리 뇌에 강하게 각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혼 생활 했는데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그런 생활이 나도 똑같이 복사가 되어 오는 겁니다. 자, 우리 뇌가 인지하는 것은 강한 그 단어, 강한 에너지의 기운이 담겨 있는, 자, 단어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남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은 아들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나는 정말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내 가슴 속에 맹세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딸의 경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머니처럼 비참한 삶을 살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자, 이렇게 해야지 엄마,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복사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뇌가 무엇을 인지하고 무엇을 실행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이 왜 엄마와 같은 삶,
왜 아버지와 같은 삶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들, 딸은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한 결혼이 무엇인지를 전혀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는 행복한 결혼,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부모의 인생을 복사해 나가는, 다시 반복되지는 하나의 어떤 유전이 또 일어나게 된 에너지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주적인 모습에서 정말 폭력성이 나오는가? 정말 사주를 딱 보면 정말 이 사람은 폭력적인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공부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특히나 딸이 계신 분들은 뭐 딸이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사위감을 데리고 왔는데 사주를 이렇게 좀 보자 해서 조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결혼 생활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7가지 사주에서 보는 폭력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신강 사주입니다. 자, 신강, 내가 강하다라는 것은 자, 첫 번째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죠. 강한 사람은 에너지적인 심리가 밀어붙이고자 합니다. 나에게 뭔가 반기를 드는 자체를 나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다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가는 길에 반기를 든다라는 것은 밀어붙이고자 하는 불도저 같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성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강한 사주에 초년의 대운이 자, 역세 대운으로 흐릅니다. 내가 신강하니까 대운이 좋게 흐르려면 이 신강함을 풀어주는 나의 힘을 조금 빼주는 운으로 흘렀을 때 중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람, 인자한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역세 대운이라는 것은 신강한 사주에 이 신강함을 더 불러지피는 신강함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자, 그런 어떤 대운으로 왔다라는 거죠. 강함의 극치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강하면 부러진다. 자, 이렇게 신강사주의 역세대운, 강한 기운이 더 추가될 때, 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볼 때 폭력성이 굉장히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 속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신강사주에 괴강, 백호, 자,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사주 자체가 신강한데 괴강이라든지 백호라든지 자, 이런 어떤 기운들이 강하게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자, 이것을 내가 직업적으로 뭐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뭐 법조에 이렇게 관련된 자, 이런 강한 직업이라든지 의사라든지 뭐 저희처럼 이렇게 영적인 어떤 이런 일을 하는 자, 이런 어떤 일에 종사를 하면 이것이 약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주는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다가 백호라든지 괴강살이 쫙 있다. 자, 이런 분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성질이 나면 뭔가 내 의견과 대립되는 일이 생기면 자, 이것을 뒤집어 엎어 버리려는 자, 그런 어떤 심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기운이 워낙 이렇게 크다 보니까 남과 타협하고 남의 것을 듣고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자, 이런 어떤 중화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운이 크니까 밀어붙이고 엎어버리는 자, 이런 어떤 심리로 가기 때문에 이럴 때 굉장히 또 폭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주로 본 폭력성. 자, 상관과다에 오행이 하나로 편중된 경우입니다. 자, 식신상관, 식신이 많아도 상관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어떤 모양으로 보는데 상관이 많다라는 것은 내 일간을 설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약하지 않을까 하는데 기운적으로 보면은 기운이 빠지니까 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상관이라는 이 기운 자체는 뭔가 내 것을 펼치고 내가 뭔가를 행사하는 자, 그런 어떤 기운이기 때문에 상관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주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상관이 강한 데다가 어떤 음양오행의 기운이 하나의 어떤 에너지로 편중이 돼 있을 때 상관이 많은 데다가 물기운이 많을 때
상관이 많은 데다가 금기운이 많을 때, 상관이 많은데 뭐 토기운이 아니면 목기운이 화기운이 한쪽으로 이렇게 넘어져 있을 때, 자 이럴 때 굉장히 폭력성이 나도 모르게 말만 하면 이 주먹이 정말 먼저 앞서 나가는 분들, 자 이것이 바로 이 사주의 기운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자 제다 신약된 사주의 재성운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제다 신약은 조금 전에 하고 조금 반대적인 얘기인데, 제다 신약은 제가 너무 많아서 내가 신약해졌습니다. 내가 약해졌는데 자 어떤 행년이라든지 대운에서 다시 재운을 만나서 제다 신약이 강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내 기운이 너무 빠져나가는 자 이런 어떤 에너지인데, 내가 극해야 되는 자 그런 어떤 이 내용물들이 많아진 겁니다. 내가 극을 해야 되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드려 패야 되는데, 자 뭐든지 1대1입니다. 상대와 내가 이렇게 1대1로 붙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대적을 해야 되는 상대가 너무나 많다 하면 내 기운은 완전히 소진이 돼 버립니다. 자 이럴 때 제다 신약된 사주에 또 재성운이 딱 들어오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내 기운보다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으면은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히스테리칼해지고, 자 그런 것처럼 제다 신약된 사주에 재성운이 들어올 때, 자 이럴 때 폭력성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폭력적일 때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뭔가 말이 통하지 않고 말도 통하기 싫고, 자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으로서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서 자 그런 어떤 심리가 일어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주에서 본 폭력성을 보게 되면, 자 양인격에 양인이 굉장히 많은 사주입니다. 자 월주에서 일간이 자 같은 어떤 동질의 에너지를 만났다, 이것이 이제 양인격인데, 자 양인격이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강한 사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타주에서 또 양인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난 케이스입니다. 사주가 양인이 많은 이런 어떤 케이스인데, 자 이럴 때는 아무래도 남 얘기를 듣거나 남과 타협을 하거나 조화를 맞춘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내 것을 밀고 나가고 나의 의지만을 강력하게 이렇게 어필하는 자 그런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의 의견이 남에게 안 먹힐 때, 자 이 사람이 쓰는 것이 바로 폭력이다라는 거죠. 강하기 때문에 폭력이 빨리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사주에서 본 폭력의 에너지 한번 보게 되면, 자 일지백호에 타주의 양인이 많을 때입니다. 자 일지에 내가 백호를 이렇게 딱 깔고 있다라고 볼 때, 자 그럴 때 또 다른 어떤 주에 다른 월주나 연주나 시주나 자 이런 데서 또 양인을 이렇게 딱 만났습니다. 자 이랬을 때 굉장히 이 사람은 성격이 강하고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 나가는 자 그런 어떤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괴강살, 백호살, 양인 자 이런 걸 얘기하면 뭐 결혼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인간관계, 인생의 어떤 우여곡절이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나의 성격을 내가 자제를 하지 못하니까 많은 트러블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트러블이 오버가 되어버리면 자 이것이 사건 사고로 또 연결이 되고, 사건 사고가 겹치고 겹쳐져 버리면은 내 인생이 이제 무너져 내려져 이렇게 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강살이라든지 백호살은 강한 직업을 가져라, 직업으로서 그 어떤 기운을 업상 대체를 해야지만이 인생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일지가 양인에 관살이 없는 신강사주입니다. 자 일지에 양인을 딱 얻고 있고, 자 거기다가 관살이 없는 신강사주입니다. 자 관살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나쁜 버릇을 행동해도 누구 하나 나에게 채찍을 드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나무인이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도 애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다 보면 아이가 뭐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라는 옛날에 말도 있듯이 할아버지 뺨을 때리는 아이들도 있고 자기가 하는 걸 못하게 했을 때 자, 굉장한 그런 어떤 성질을 부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찍양인의 관살이 없는 사주, 신강사주. 자, 이랬을 때 굉장히 폭력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주 속에서 이런 폭력의 어떤 그 성질이 많은 아이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인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오늘 공부를 해보니까 폭력성이 굉장히 많다. 자, 이런 아이들은 그대로 두면 가정 생활에까지도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존재로 이게 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폭력적인 기운이 많은 아이들은 자, 어머니들이 특별히 이 아이들의 마음이라든지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꼭 아이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아이들을 그대로 이렇게 성장을 시켜버리면 이런 폭력적인 기운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 그런 어떤 역할로 반드시 성장이 된다라는 거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폭력 남편이 폭력 아들을 만드는 자, 그 유전자의 대물림을 기운적인 에너지적인 모습에서 공부를 해봤고 사주의 그 요소를 또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편안해지는 자, 그런 어떤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